처음 해봐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i Damien, are you there? 하지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길 너무 잘했죠. 송출이 고르지 못한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한 다음에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해볼까요? 그럼 아까 처음 보신 분들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한 40%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나는 위플래시 이렇게 해볼까요? 5번 이상 정도 본 것 같다. 어느 정도. 오케이. 10번 이상까지는 본 것 같다. 위플래시. 이야, 이거를 10번 이상 보는 건 진짜 대단한 폐활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고 또 어떤 게 삶의 키워드이신지 저도 궁금하기는 한데 나중에 또 질문하게 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받는 거는 제가 좀 랜덤으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질문이 채팅 못했다고 해서 너무 또 상처받으시겠네요. 이게 천천히 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러면 또 이거 진행하실 때 이쪽 보세요. 살짝 사이드 보세요. 뒤로 오세요. 한 김에 우리끼리 얘기하자. 처음 보신 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감상이 어떠세요? 딱 처음 봤는데. 네. 네. 숨을 쉬고 받고 진짜로 윤리적 딜레마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전달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이 제자를 그렇게 빡세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 학생이 그 정도로 좀 실력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결과만 좋으면 이 과정이 이렇게 비윤리적이어도 되는 건가 하는 맞아요. 이게 정말 우리 교육 받고 잘하신 분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공감할 것 같은 게 예술 분야가 아니라도 우리가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게 앤드류가 어쨌든 플래처 때문에 저 레벨에 오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저 결과 때문에 플래처의 저 방식이 정당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좀 하셨다고 그래요. 보시면서 정말 그런 고민도 많이 되셨을 것 같고 저도 아마 드릴 질문 중에 하나겠지만 유튜브에도 가서 보면은 해외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은 해피인가 새드인가 라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드라고 개인적으로 봤었는데 일단 저희가 얼굴 뵌 것 같고요. 스피커 연결해 주시면 저희가 뜨거운 박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네요. 괜찮습니다. Damien, can you hear me? Yes. Sorry for the little delay. We have a technical issue. Yeah, so thank you for your. Yeah. Of course, no problem. 또 problem. 현장에 한국 관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로 진행하고 통역가님 도움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The moderator will speak in Korean and I will translate. Perfect. 일단 지금 현장에 한국의 제일 큰 영화관 중에 하나이고 제일 좋은 관 중에 하나가 꽉 찼고요. 고양과 대구라는 두 도시에도 지금 800분 가까이 되는 관객분들,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되는 관객분들이 각자의 영화관에서 감독님과 지금 인사하려고 앉아 계시거든요. 한국의 감독님 보기에 모이신 영화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Now we are here at one of the biggest theater in Korea with the best audience as possible, and this is also being live casted to the theaters in cities called Goyang and Daegu. So in total, we have more than 1,000 audiences are sitting here to say hi to you. So please say hi to the audience. Oh, well, that's an honor to hear. Hello to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I'm very humbled. Thank you. 네, 여러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네요. 정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인 감사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소비하는 나이 때 이미 유명한 거장들의 작품이 아니라 전혀 몰랐던 누군가가 업계에 등장해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거는 인간의 삶의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감독님이 그런 축복을 선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ersonally, I also want to thank you that in a very young age, it is always easy to see the masters' work that can inspire us, but it is really difficult to see that somebody who's really new to the industry is becoming a master in real time. So I think that's the blessing that a human life can experience. So I'd like to thank you for that, for being one of that person. That's very kind. Thank you for saying that. I don't know if I entirely agree, but I will certainly try to you know to do what I can to rise up to that lofty goal. But thank you so much. Certainly I learned everything I know from watching other filmmakers work. So just if I can have any part in that kind of tradition, that means the world to me. So thank you.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완전히 정말 제가 스스로 동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저 스스로도 항상 그런 다른 영화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면 너무 기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런 감사한 마음 담아서 영화 관련된 질문들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5개 부문 후보에 오르고 3개 부문 수상. 플래처 역할을 연기한 J.K. 시몬스 생애 첫 그리고 유일한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 앤드루를 연기한 마일즈 텔러의 세계적인 인지도 획득. 그리고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 획득.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가져온 영향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컸거든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시면서 위플래시라는 영화에서 스스로 가장 자부심을 느끼시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So let's begin the Q&A session. So Whiplash was nominated for 5 Oscars and won 3, and gave J.K. Simmons his first Oscar, and Miles Teller garnered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it became the foundation for making La La Land for you. The impact Whiplash brought was just amazing. Now,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release of the film. What element of this film makes you the most proud? Well, I think I guess the thing I could still say for it, or that I still maybe feel the proudest of, is just how personal the film is, and that I feel like, you know, there's when you look 10 years after the fact at something, you kind of see mostly the mistakes, and so I see lots of things that I feel like I screwed up, or but I think there is an emotion at the heart of the film. There's a sort of a spirit in it, a kind of energy in it that's very truthful, that's very honest. It certainly was very, very personal to me at the time. So it feels, and I think that's mayb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work of art. My opinion is that it expresses something genuine on the filmmaker's part, something sincere, the way a diary would, you know, but in a more indirect way. And I think Whiplash did that. So even though there's lots of things I tinker with today, or things that I feel like I didn't quite get right in the execution, I do feel like that emotion comes across, and so that I'm proud of. 네, 일단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영화 개인적 이야기라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실수한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 영화에 쏟았던 저의 감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솔직했고 또 굉장히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 사실 이렇게 진정성을 불어넣어서 마치 영화를 일종의 일기처럼 만드는 것이 사실 위플래시가 또 달성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가장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또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제 와서 보니 내가 했던 실수들 좀 지금 와서 좀 아닌가 했던 부분들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지난 10년간 영화 감독으로서 축적한 경험으로 되돌아봤을 때 지금 위플래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거를 좀 바꿔보고 싶으세요? Well, I was very interested that you mentioned that you now found some mistakes that you wish you didn't made 10 years ago, and with now the accumulated experience as a director for the last 10 years, if you can redo this movie, what part do you want to change? That's hard. I would. It's more kind of. Well, again, I guess I would say I would be hesitant. I probably wouldn't change anything. I actually don't believe in filmmakers sort of changing their films years after the fact. Or, I think it's fine for filmmakers to do that, of course, but to try to sort of replace the original release of something with something different, because I think the original release always has a kind of a sort of value to it in that it sort of reflects, unless it was taken away from the filmmaker or something like that, but if it was the director's cut, it reflects something that was going on with the director at that time. So I wouldn't want to actually mess with it and create something that wouldn't be true to who I was at that time. There's certain bits of dialogue, certain moments with the camera where I think it's a little too much, or just tiny moments where it feels like, where maybe it shows the effort a little bit. I would, because of time and money and whatnot, I wound up sort of persuading myself to shoot the film digitally. I think I wouldn't do that. I would shoot it in film. I think film, especially over time, is just a sturdier format and longer lasting format, timeless format, more beautiful format. I think that said, I'm hesitant to say that because I think Sharon here, the DP, did an absolutely amazing job on the film. So I wouldn't change anything about his work, but I think if it had been shot on film, I think the images just by necessity would have a little more depth to them. So it's things like that. But again, I wouldn't actually act on any of these ideas because all those choices, even shooting digitally, sort of reflected where I was at that time, and I would want to remain true to that. 네, 조금 답변을 망설였던 이유가 사실 좀 바꾸고 싶은 게 없기 때문인데요. 어떤 다른 감독들이 이제 물론 디렉터스 컷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영화를 좀 바꾸시는데 제가 이견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화가 가장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태가 가장 큰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감독으로서 한 사람 개인으로서 또 생각했던 그 본질에 좀 더 닿아있던 버전이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몇 가지 좀 자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대화가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었던 몇 장면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좀 디지털 포맷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만한 그런 포맷으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때 워낙 제작해주셨던 많은 제작진들이 너무 좋은 결과물을 내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감독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가장 충실했던 그 당시에 저와 가장 맞닿아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바꾸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계를 뒤로 가서요, 앞으로 가서요, 그 영화를 준비하실 때 관련된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싶습니다. 플래처를 연기한 J.K. 시몬스는 위플래시 단편 버전부터 함께한 배우고요. 앤드루를 연기한 마일즈 텔러는 각본을 쓰실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배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J.K. 시몬스가 실제로 지휘자를 꿈꿨던 클래식 음악 전공자라는 사실, 그리고 마일즈 텔러가 10대 때부터 혼자 드럼을 독학해서 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는 상태로 두 배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마일즈 텔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크지도 않았던 배우인데 J.K. 시몬스와 마일즈 텔러의 전작들을 보시며 어떤 부분이 내가 원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셨나요?
So now let's turn back the time a little bit, and I'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about the time when you prepared for the movie. J.K. Simmons has been there with you since the short version of the Whiplash, and Miles Teller was on the top of your list when you were writing script.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J.K. Simmons was actually a classically trained musician who dreamt of becoming a conductor, and Miles Teller had been playing the drums since he was a teenager, but you didn't know that when you were writing the script and casted them. So then exactly what did you see in them in casting them to Whiplash from their previous works? Yeah, it was this happy accident that they each had this sort of musical background that lent itself to the film. I just loved them as actors. I mean, Miles, I'd seen in a film called Rabbit Hole, where he played, a very sort of vulnerable teenager, and there was just a kind of fragility, kind of open wound, sort of sensitivity to him in that movie that I thought would be so perfect. For Whiplash, so I wanted that. And the irony is that Miles in person is very, he's not that character at all. He's very outgoing, he's very extroverted, he's very, he seems taller in person than he does in that film. So just everything, bo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projects a very different thing in that film. He's such a good actor that he could easily sort of tap back into that. And actually, he wound up with the role, I think, the sort of range that it needed that I might not have had in my head, which is that he's not just the sort of sensitive kind of open wound, wounded bird kind of child. He's also, as you come to see in the film, he's also very formidable in his own way, and actually very much a peer to J.K. Simmons' character. So actually needed someone who could kind of who could be an imposing enough presence on J.K. So that was, again, a sort of happy accident. And then J.K., J.K. obviously had a whole body of work beforehand, that I knew or that I could look at, draw from. But there again, I think it was also sort of, I wasn't sure if J.K. could go quite as far in the kind of explosion of rage on screen. I'd seen him play menacing, and I'd obviously seen him play comedy and a whole host of things in between, but that kind of almost animalistic, bestial fury on screen I hadn't seen. And that was my only question mark. I remember telling him when we were doing the short, that was kind of my only direction. It's just, when you scream, I don't want it to be human, you to go to a different animalistic dimension. He said, okay, got it. And he did exactly that. First day of shooting the short, I knew that I had really gotten lucky that our paths had crossed, which I have to thank the producers for, really, because actually it was one of the producers, Jason Reitman, who knew J.K. Simmons from his earlier work, and had actually convinced or persuaded J.K. to kind of do the short film and sort of take a gamble on it. So without that, I don't think it would have happened. 네, 정말 저한테는 행복한 우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배우들이 다 음악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마일스 텔러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레비톨에서 굉장히 유약한 10대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좀 우리 위플래시 영화에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마일스 텔러는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낙관적이고 외향적이고 또 사실 영화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 보면 키도 커 보이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좋은 배우, 훌륭한 배우라서 좀 그런 유약한 연기도 잘 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제가 바랐던 거는 마일스 텔러 배우가 조금 이런 다친 아기새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했는데 굉장히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K. 시몬스라는 배우의 존재감에 대적을 할 수 있을 만한 배우가 또 필요했다라는 점에서 마일스 텔러 배우를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J.K. 시몬스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미 구현된 캐릭터였고요. 그런데 사실 스크린에서 제가 기대한 것만큼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랐던 거는 인간적 수준을 넘어서 약간 짐승에 가까운 분노의 표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디렉션을 드릴 때 이제 J.K. 시몬스 배우에게
뭔가 인간의 느낌을 넘어서 좀 동물적이고 짐승과 같은 분노를 해달라 소리를 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오케이 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촬영날 제가 너무 운이 좋았다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이제 그 영화의 프로듀서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프로듀서들이 아니었다면 사실 J.K. 시몬스 배우를 단편 버전 때부터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캐스팅 해주신 덕분에 영화를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전에는 J.K. 시몬스란 배우를 볼 때 한동안은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의 그 사람으로 알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주노의 그 아빠 뭐 이렇게 알았다가 위플래시 이후로는 위플래시의 플래처라는 이미지가 항상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 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그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즐겼어요. Yeah, as someone who loves movie, when I thought about J.K. Simmons, at first I thought he was from Spider-Man, and then the father from Juno, and now he is engraved in my heart as a Fletcher from Whiplash. So thank you for such perfect casting. Well, I can't take much credit for it. I have to thank Helen Estabrook and Jason Reitman, the producers, who sort of brought him into my orbit, and then of course, most of all, I have to thank J.K. Simmons for doing that. But I'm very happy to hear you say that. 네, 물론 이제 저보다는 프로듀서 분들에게 더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이제 J.K. 시몬스 배우 본인에게 그렇게 훌륭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And J.K. I'll just add that I didn't really have to do much. I guess part of the reason why also I'm really kind of want to give the credit elsewhere is it's not just false modesty. It's also I really didn't have to do much directing of him. Like I said, I gave him that one note before we started shooting the short. And then, from then on, I mean, yeah, maybe I was there to sort of guide every once in a while. And certainly Tom Cross, the editor, and myself sort of, tried our best to sculpt the performance in the edit. But really, what's on screen is JK all the way. He was on set the way he is on screen, just sort of a full-fledged performance. Everything from the look to the clothes to the mannerisms to the volume of his voice and how he kind of alternates it. I think in my script I'd imagine someone shouting more consistently, and JK really sort of finds this kind of musicality to how he speaks, and soft and then loud, and it creates this kind of amazing kind of suspense to the performance. All of that is him, and so I have to give credit where credit's due. 네, 뭐 제가 겸손해서 또 그냥 다른 데 공을 계속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J.K. 시몬스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디렉션을 그렇게까지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딱 한 이제 지시만 드리면은 바로 이제 본인이 연기를 하시는 정말 완전히 몰입해서 연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볼륨 조절이라던가 어떤 톤 조절 그리고 그 대본 안에 계속해서 소리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소리치는 것도 어떨 땐 작게 했다가 어떨 땐 크게 했다가 이렇게 좀 정말 음악에 가깝듯이 이렇게 높낮이를 주시면서 정말 스스로 다 해내시 좀 훌륭하게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J.K. 시몬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한 발짝 더 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편 영화 위플래시 각본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일부를 빼와서 단편 영화를 만들고 그 단편 영화의 성공을 기반으로 장편 영화를 완성했다라는 게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의 백스토리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숏 영상, 숏 버전 위플래시를 보면은 스튜디오 밴드에 처음 참가한 앤드류의 그 모습이 장편 영화와 거의 똑같을 정도로 비슷하게 재현이 돼 있습니다. 하나 묘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버전에 등장하는 플래처 교수의 톤이 묘하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편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미묘하게 덜 괴물스럽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 영화와 장편 영화 사이의 이 모든 변화를 그냥 J.K. 시몬스가 좀 준비해서 온 건지 아니면 이 톤 조절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신 것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So, speaking of J.K. Simmons, I'd like to ask you a more detailed question about him. It is well known that the feature version of Whiplash was developed from the short film that is uploaded on YouTube. And when we look at the version, the scene where the Andrew participating in the first practice is almost similar to the feature version, but there is one small difference that I noticed that I could see the difference in the tone of Fletcher. He seemed
to be more human than in the feature film version, and felt less monstrous in the short film. So for that change, was that totally prepared by J.K. Simmons himself, or was there any communications between you and him for that change? No, I think in our minds it was the same character from the short to the feature, but I wonder if it's little things like if I'm remembering correctly, there is a little more banter in the short where with him and the musicians before he sort of gets fully demonic, that maybe in the equivalent version of the scene in the feature isn't there, maybe because we felt we sort of had moments like that elsewhere in the movie, and I also think the lighting in the feature is very different, and it gives a kind of hellish sort of demonic glow to his face that you don't get in the more sort of washed out sort of window lit, daylit kind of feeling in the short. The look of the short was very similar to the look of when I was a drummer in my own sort of band room, and kind of the feeling of that. But I think we sort of realized, it kind of felt like looking at the short that actually there was an opportunity to sort of be a little more heightened with the look of the film, and kind of remembering that we were going to be in this rehearsal room, not just for the length of the short film, but for much of the feature. Many of the big scenes take place in that same rehearsal room, so finding a way to have it look like something that could really subtly vary during the course of the film. And so we sort of played with the sort of chiaroscuro and the level of shadows and how amber and orange it gets, how red it gets. There's moments later in the film where it really gets truly hellish. And we just sort of liked the idea of turning JK into a true Satan, both in his behavior and visually on screen. So I think all of that maybe kind of contributes to him seeming more monstrous in feature than in the short. But who knows? Yeah.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편에서의 플래처와 장편에서의 플래처는 이제 같은 캐릭터, 같은 정도의 이제 좀 짐승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단편 버전에서 조금 이제 장편에서만큼 이제 그 음악 단원들을 무사히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일부분 어떻게 보면은 또 그 조명이 다른 게 또 약간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조금 더 플래처를 악마처럼 보이게 하는 부분이 아마 단편에서는 조금 더 밝게 그 장면이 그려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단편에서 나왔던 연습실은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음악 활동을 할 때 느꼈던 그 연습실의 분위기를 재현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허설 장면 같은 경우, 그리고 같은 장편 같은 경우는 그 제한된 연습실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다른 연습 씬을 촬영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씩 바꾸기도 했거든요. 뭐 톤을 조금 더 갈색 톤을 준다거나 오렌지 톤을 준다거나 뭐 조명을 바꾼다거나 뭐 그림자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플래처라는 캐릭터를 외형적으로도 그리고 또 행동적으로도 조금 더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게 하려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안 여쭤봤으면 저 혼자 착각하고 있을 뻔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nswering. I was almost misunderstanding. Oh no. I'll think of it. No, one thing I think I just thought of adding that I remember when we were editing that scene in the feature. Tom Cross and I, my editor, we struggled a little bit with it. We thought it'd be the easiest thing to edit because we had done the same thing in the short. We were just doing it in the feature, but actually it wound up being a hard scene to edit because we were trying to sort of match things to the short that weren't exactly the same. And one thing I remember one of the producers saying that his concern was that JK, his character, was not as scary in the scene in the feature as he was in the short. And so Tom and I really sort of became mindful of that. And so I think we sort of then kind of, we were like, oh my God, if anyone is feeling not scared by J.K. Simmons in any scene, like we're screwed. We've got to really, really fix this. So I think we went overboard. We went all the way to the other end where
where maybe he becomes even scarier. So I'm actually quite pleased to hear that you feel he's more monstrous in the feature, because that was our hope. 네, 또 생각나서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그 장편에서 저희 장편 버전을 편집을 할 때 그때 그 편집자 분과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단편하고 장편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완전히 똑같지 않은 부분을 매치를 하는 부분이 편집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프로듀서 분이 저희한테 걱정이 된다고 했던 게 J.K. 시몬스의 플래처 캐릭터가 장편에서 단편만큼 안 무서워 보일까봐 걱정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편집할 때 항상 그 편집자분과 명심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을 장편에서 엄청 무섭게 그려야 된다라는 그게 저희가 명심했던 부분이어서 극한까지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장편에서 더 무서워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서 참 기쁘네요. 이런 또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작품은 보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플래시라는 영화는 개봉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신 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른 토론을 하는 거를 즐기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익히 알려진 대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경쟁 사회라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해외 영상 댓글에 봐도 이런 댓글들이 좀 많습니다. 댓글 제가 그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결국 플래처가 승리했고 앤드류는 괴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영화는 새드 엔딩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다른 의견들로는 앤드류는 아버지를 만족시키려는 삶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해석해야 한다. 혹은 불행한 미래를 살게 되겠지만 앤드류는 위대한 미션이 되었고 플래처도 그를 길러냈다. 둘 다 원하는 걸 얻었으므로 이것은 해피엔딩이라고 부를 수 있다. 등등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오가고 있더라고요. 감독님은 이 영화의 엔딩을 떠올리셨을 때 어떤 감상들이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good movies make us think and talk about it. So it's been over a decade since Whiplash was released, and now people are still having discussions about this film, especially about the ending. So I think that is even so in Korea, because Korea is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I'd like to. I read some of the comments on YouTube about the ending of the movie. Some people say that it's a sad ending because Fletcher won the game and Andrew became a monster. And some say that it's a happy ending because Andrew broke himself out of the world where he tried to get his father's approval and made his own world. And other people say that it's a happy ending because although Andrew will have a doomed future, he became a great musician and Fletcher made him what it is.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ending of the film? What kind of emotion or word come to your mind? Well, I guess I would just say I'm very happy to hear the kind of range of of interpretations, because that really was my hope. As I was saying earlier,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sort of was kind of a compass for me making the film was just that I couldn't really reconcile this question of how far is too far, what the worth of the goal is, and is suffering worth it for if it leads to some kind of greatness? How do you even define greatness? All these sort of things, I think those are the questions in my head, and I don't have answers to them. I don't really think anyone has. I think these are sort of fundamentally unanswerable questions, because every person's going to have a different, ultimately fall on a different point of the spectrum. And so I guess I wanted to try to push these sort of ideas to their extreme, with extreme behavior from JK's character, extreme behavior from Andrew's character, and an extreme result, which is the end, which is this sort of triumphant ending. And the hope is that, you could kind of have a little bit of what my editor would describe, sometimes I would describe as the expression in English, a wolf in sheep's clothing, where you have a happy ending that really is a tragic ending in disguise, or a tragic ending that's actually a happy ending in disguise. And it's not for me to say which it is. I guess I think it's both, and on different days I feel differently about it. I think Andrew's a character, makes the choices that he has to make, that he feels he has to make.
but whether those are the right choices in the long run, I think again that's for the audience to decide. But I'm very happy that there's, has been and continues to be a debate about. That was kind of in some ways the point of making film for me. 네, 우선 이렇게 해석의 폭이 다양하다는 점이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바랐던 바였기도 하고요. 일단 그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조차도 이제 스스로 답변을 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에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가도 괜찮은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통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그 정말 위대함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 사실 아직도 답을 못 내렸고 근본적으로 좀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싶었고요. 그것을 플래처와 앤드류 캐릭터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실 그런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이제 사실은 좀 겉보기에는 승리처럼 보이는 그런 엔딩이었는데요. 사실 편집자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해피엔딩인 척하는 비극적인 엔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극적인 엔딩인 척하는 해피엔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아마 두 가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에는 저렇게 보이고 저날에는 이렇게 보이고 또 계속해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앤드류라는 캐릭터가 내린 결정에 따라서 그것들이 좀 관객들한테 달리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감독으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관객분들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위플래시 이후에 라라랜드, 퍼스트맨, 바빌론 등 감독님의 영화 세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님만의 성장과 변화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10년 전 위플래시를 만들 때를 떠올려 봤을 때 이때 얻은 경험 혹은 조언 중에 아직까지도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이때 들었던 선배들의 조언 중에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This is the last question for me before we hand the microphone over to our audience. After Whiplash, we witnessed your journey as you expand your filmmaking world with movies like La La Land, The First Man, and Babylon, and there must have been some changes and growth that you experienced along the way. Among the experiences and the pieces of advice you got from Whiplash after Whiplash from other filmmakers, what was the most helpful for you over the last decade? And in contrary, what about the worst piece of advice that didn't really help? That's a good question. I think I did learn from Whiplash, and I sort of continue to learn that just the more personal whatever you're making is, the better. But that's really in some ways the only kind of arbiter. It's hard to predict what people will like. It's hard to predict what you're going to sort of execute well. But if you just sort of try to really just be working from the gut at some level, the soul, not to sound too pretentious, but just to try to kind of really spill your own innermost feelings, fears, secrets, phobias, desires into your work. Doesn't mean the work will always be good, but it'll always have some value. I do believe that. In terms of the worst advice, I live in LA, living in Hollywood, so you get a lot of I've gotten lots of advice, everyone trying to get me to replace the music in La La Land with sort of contemporary pop music. Notes that the ending of Whiplash, there was too much drumming in it. He's a good drummer. We get it. Things like that. I forget what else. I had to fight very hard to keep the Justin score in First Man, which now I look back, I think that's the best thing about that film. So I don't know. It's you always deal with ideas or notes that you disagree with. That in a way, learning to kind of deal with those is part of the job. I think, especially if you're going to make movies in Hollywood, you have to learn how to shut out
fight back against, dumb ideas. 네, 좋은 질문이고요. 저 계속해서 감독으로 뭐 배워가고 있고 그때도 많은 걸 배웠지만 일단 제가 배운 것은 항상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영화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만든 영화가 어떤 반응을 받을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저는 항상 본능적인 제 어떤 내면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가장 내밀한 곳에 있는 뭐 공포, 뭐 욕망, 뭐 그런 본능 이런 것들을 쫓아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고요. 뭐 항상 결과가 좋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가치가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조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조언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뭐 라라랜드의 음악을 재즈가 아니라 뭐 좀 지금 현재 동시대의 팝 음악으로 좀 대체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위플래시 같은 경우에 또 그 스코어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스틴 허위츠 감독님의 이제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그게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감독으로서 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동의할 수 없는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차단해 나가는 것도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현장에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앉아 계세요. 지금부터는 그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남은 시간 동안 감독님께 궁금한 게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ank you for your answer. And as I mentioned earlier, now we will turn the microphone to our audience. 그냥 말해주세요. 1, 2, 3열 중에 어디 고를까요? So could you please pick which row should we go? 1, 2, 3. 1 or 2 or 3. Because I don't want to choose. I see someone raising their hand close to the camera there, waving it. You should pick her. 지금 카메라 뒤쪽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을 흔들고 계신데 I don't know which camera I'm looking at though. Yeah. Yeah. With the in the white dress? White shirt. Yeah, she seems very, yeah. 네, 하얀 옷 입으신 very- 분. 먼저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 영화 위플래시나 라라랜드 퍼스트맨을 보면 다 그런 큰 주제는 있지만 결국은 꿈을 쫓아가면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뭔가 그릇되고 결국은 꿈을 이루거나 못 이루는 결국 꿈을 잃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더 여운이 많이 남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감독님에게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 아니라면 감독님은 이미 성공하신 영화 감독이시지만 꿈이 더 있는지 감독님에게 꿈은 뭔지 궁금합니다. First of all, I really enjoyed the movie, and I watched your other films as well, including Whiplash, La La Land, and First Man. And I felt that your movies are always about people aspirating, having a dream, and then frustrating, and succeeding or not in achieving those dreams. So I've always thought that it was a story of a person following their dreams. So it got me think about the movie deeply long after I watched them. So I'd like to ask you that what is a dream for you, or since you are already a very successful director, is there any dreams you have achieved or you want to achieve in the future as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Yeah, I mean, I feel like I'm always sort of, and maybe I'll always feel this way. Maybe it's good to feel this way. I don't know, but I always feel like I sort of haven't achieved the dreams that I want to achieve. And just certainly as a kid, I just wanted to make movies, and so that's a dream that I achieved, and that I feel very grateful to have achieved. But I'd love to to grow as an artist and make. I don't know. I think of the films that sort of mean the most to me. I don't know that I've ever made a film to rank among those. So I want to keep getting better and keep striving. Each time I make a film, to hopefully one day, sort of
I have an idea of certain summits of the certain mountaintop summits in my mind that maybe I'll never get to, but those are my goals, those are my dreams, you know, to sort of be up there with the filmmakers who I've learned from the most. So on some level, it means that I'm always dissatisfied with my own work or my own achievements.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it's probably good because it keeps me moving. So you always want to have something to be reaching for.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좀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이룬 꿈이라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화인이 되고 싶었으니까 그 꿈을 이룬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또 예술가로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아직 그 정도에 필적할 만한 영화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또 발전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어떤 좀 이제 일종의 정상이라는 지점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뭐 거기에 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항상 제 작품에 만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감독님 보시는 앵글이 좀 한정적이어서 그 다음 분은 제가 인위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choose the next person to ask. Because we have the limited angle of it. 이쪽이었으니까 네, 이쪽이 앞쪽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중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저 중간에 하늘색 옷 입고 손 들고 계신 마스크 쓰신 분, 네 마이크 드릴까요? 한 중간에 이렇게 계신.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건 약간 작품 외적인 질문인데 한국 혹시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라라랜드도 엄청 흥행했고 바빌론도 재개봉을 자주 할 정도로 매니아층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오늘만 해도 주말 아침에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감독님을 만나게 되는데 혹시 친구인 저스틴 허비츠 음악 감독님처럼 한국에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First of all, I really enjoyed the film, and this is kind of a question th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is film specifically. But do you have any plan to visit Korea going forward? Because La La Land was a huge in Korea, and Babylon is constantly is re-released in Korea. So I think there are a lot of fans waiting for you to visit Korea. So and as you can see, this is a Sunday morning in Korea, but 1,000 people came to the theater to see you. So I wonder whether you have any plan to visit Korea in the future, like Justin Hurwitz visited Korea in the past. I know he's beaten me to it, and he likes to give me lots of shame me for my failure so far. No, I remember at some point we were talking about. I was talking about trying to go to Korea for specifically for this release, or just in advance of this release. But I'm actually stuck in another country where my wife's producing film, and before that I was prepping my own film. So it hasn't happened yet, but I promise I will at some point. It's been top of my list for a long time. I'm always jealous of people who get to visit. I love Korean film. I've been avidly watching Korean movies since I was a kid, since I was in school, and learning from them. And so I just I know I would love it, and I really hope to be able to do so at some point very soon. But in the meantime, I'm extremely grateful that the films have any kind of audience there, and for all of you coming on I forgot it was Sunday. I didn't realize it was Sunday morning. The time zones are all. I'm even more thankful. It's very, very kind of you. 네, 우선 저도 이제 저스틴 허비츠 감독님한테 뭐 이렇게 한국 많이 가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번 재개봉 코너가 맞물려서 한국에 오려는 그런 논의가 있긴 했었는데요. 사실 제 아내도 지금 또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프로듀싱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 작품을 좀 준비 중인 게 있어서 아쉽게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이제 한국에 항상 오고
가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뭐 한국 영화도 너무 많이 잘 보고 있고 특히 뭐 어릴 때 영화 공부할 때부터도 한국 영화 많이 보면서 많이 한국 영화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제가 시차 때문에 그 한국이 일요일 아침인 거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 오신 거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쪽 이렇게도 기회 드려야죠. 맨 뒤쪽에 이렇게 최대 드리는 거. 지금 조명 아래서 지금 네, 이쪽 복도에서 손 드신 분 네, 드릴 수 있을까요? 좀 키 커 보이, 손 길어 보이시는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인지 네, 지금 마이크 잡으신 분께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This is the last question. 영화 재미있게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의 촬영 스타일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감독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카메라를 빠르게 전환하는 퀵팬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장면을 처음에 어떻게 넣게 되고 계속해서 그 장면을 영화에 넣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I'd like to ask you a question about your cinematographic style. In your films, there are always quick pannings of cameras turning from this side to the other side very quickly. How did you first initially thinking about including a lot of quick pannings in your movie? The first time it's the first time I did it. It was a film that I was making when I was still a film student, a musical, and there was a musical number. I remember a sort of jazz musical number where they were doing what the musicians often do in jazz, which I've always loved, which is call and response. Where sort of or trading fours. So they'll sort of trade, musician will do 4 bars of a solo, another musician will do another 4 bars, and they go back and forth. And I wanted to film that, and so there was, I remember, a drummer and a trumpeter, and they were standing here, and the camera was in this sort of tight corner, and the whole thing was kind of done in one take and handheld, and it just sort of made sense to kind of go back and forth from one to the other as each was playing. But it created this kind of rhythm I sort of saw with the speed of the pan and the way it landed with the music that I sort of liked, and so yeah, so I've borrowed that trick from again and again in a bunch of films. I guess as with a lot of things, as a way to try to translate it to visual terms, the sort of feeling that some of those pieces of music gave me, or the feeling that Trading Fours and really sort of volatile, exuberant, energetic jazz piece can give you, or the feeling that certain other kinds of music can give you. It was a way to sort of translate those kind of very sort of guttural feelings into something in visual terms, which really ultimately is what cinema, I think, is all about, is trying to find a visual translation for things that are hard to convey either visually or literally. 네, 우선 제가 학생 때 이제 재즈 뮤지컬 넘버를 좀 연출을 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재즈 음악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뭐 콜 앤 리스폰스라든가 트레이딩으로 불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드러머와 트럼펫터가 계속해서 이제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호흡을 맞추는 그런 빠른 전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서 촬영에서도 그런 이제 드러머와 트럼펫터 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빠르게 옮기면서 그렇게 기법을 사용했던 것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장면 리듬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패닝의 속도와 음악을 맞추면서 이제 그런 기법을 여러 가지 영화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즈라는 음악 장르 그리고 그 무대의 어떤 에너제틱하고 또 즉흥적이고 변동이 심한 그런 분위기를 좀 이제 시각적으로 살릴 수 있고 그것이 사실 이제 시네마에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시각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요. 긴 시간 정말 바쁜 일정 쪽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함께 계신 한국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so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despite your very busy schedule. And lastly, please say hello to our Korean audiences as a wrap-up. Sure. No, thank you guys for joining. Hello to all of you. Hello, Korea. And let me just see. Yeah, I have a quick surprise. Is the camera still there? Yeah, it is.
For the audience, the audience can still audience, see. we can make it up. 관객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관객. No, that's okay. I don't. But the audience can see me. Can Yeah, see this. yeah, they're watching you right now. Just give me 1 second. Okay. Just 1 second. Okay.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지금. 오. You know, the longer you take, the bigger the expectation gets. 오래 기다릴수록 더 오래 기대를 하게 되죠 저희가. 뭘까요? 왜냐면 감독님이 바로 2시 10분부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뭐지? 그죠? 말했죠? 뭔가 기대감이 점점 커지죠. 시간이 길수록. 스캠. Oh yeah. You do a good shape. And I just have someone here. Just thought that'd be a fun way to en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ee you guys. Thank you very much. Hope to see you again. Bye bye. Have a great day. 또 뵙겠습니다. I didn't know he would be here. It's a long story. I'll tell you. Goodbye. Goodbye. Bye bye.